레스토랑 404의 불빛은 언제나 새벽의 공기 속에서만 켜진다. 이곳에는 단 하나의 시계가 있다. 그리고 그 시계는 늘 같은 숫자를 가리킨다. 4시 44분. 그 시간이 되면 세상이 정지하고 식당은 살아난다. 오늘의 메뉴는 없음. 메뉴판 상단에 적힌 그 한 줄은 손님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주방장은 그 문장을 매일 새로 적었다. 글씨체가 조금씩 달라질 뿐 내용은 늘 같았다. 그날 마지막 손님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코트를 벗으며 낯선 공기를 들이마셨다. 식탁마다 놓인 초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이 마치 누군가의 숨결 같았다. 예약을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녀의 말에 주방장은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전빵과 포크 그리고 비어있는 유리잔.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주방장은 메뉴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것을 펼치며 웃었다. 오늘의 메뉴가 없다고요? 예. 오늘은 패점 의식이 있습니다. 패점 의식이요? 주방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벽에 스위치를 내렸다. 낡은 축음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스크래치가 섞인 왈츠, 낯선 박자, 그리고 공기를 짓누르는 정적. 음악이 울리자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식당의 모든 손님이 동시에 멈췄다. 포크를 든 노신사, 웃던 커플, 창가에 앉아있던 남자까지. 모두 그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다. 설마 다들 멈춘 거야? 그때 주방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은 마감 준비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등골은 차갑게 식었다. 패점 의식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가 붙어 있었다. 패점 의식에 관한 규칙 안내드리겠습니다. 규칙 제1항. 4시 44분이 되면 모든 손님은 멈춘다. 새벽 4시 44분, 죽음을 연상시키는 그 시간이 되면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움직임을 멈춘다. 포크를 든 채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도 심지어 웃음을 짓던 표정 그대로 얼어붙는다. 이것은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이 가게만의 규칙이다. 당신만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 진짜 영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규칙 제2항. 닫히는 음악이 들릴 때 절대 눈을 감지 말 것. 영업 종료를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 어떤 이유에서든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눈꺼풀 너머로 느껴지는 그 존재들은 당신이 볼 수 없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피곤해도 눈이 따가워도 절대 눈을 감지 마라. 음악이 끝날 때까지 버텨야 한다. 단 몇 초의 방심이 당신을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눈을 뜬 채로 견디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다. 규칙 제3항. 음악은 한 번만 재생된다. 닫히는 음악은 단 한 번만 재생된다. 두 번째 음악이 들린다면 그것은 진짜 음악이 아니다. 누군가 당신을 속이려는 함정이다. 진짜 음악과 가짜 음악을 구별하는 방법은 없다. 단지 음악은 한 번만 재생된다는 사실만 기억하라. 만약 두 번째 음악에 속아 눈을 감는다면 당신은 규칙 제2항을 위반하게 되고 그 결과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할 것이다. 규칙 제4항. 멈춘 손님에게 말을 걸지 말 것. 4시 44분 이후 멈춰버린 손님들에게 절대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알던 사람들이 아니다. 호기심에서든 두려움에서든 혹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든 말을 걸지 마라. 멈춘 손님들은 대답하지 않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듣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규칙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침묵을 지켜라. 그것만이 당신을 지킨다. 규칙 제5항. 주방의 불이 꺼졌다면 이미 늦었다. 주방의 불빛은 이 가게의 생명선이다. 불이 켜져 있는 한 당신은 안전하다. 하지만 주방의 불이 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도망칠 시간도 숨을 곳도 없다. 불이 꺼진다는 것은 경계가 무너졌다는 의미이며 당신이 이미 규칙을 여러 번 위반했다는 뜻이다. 불이 꺼지기 전에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라.
불이 꺼진 후의 일은 누구도 증언할 수 없다. 규칙 제6항. 오늘의 메뉴 없음은 경고문이다. 가게 입구에 오늘의 메뉴 없음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다면 그날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날이다. 이것은 단순한 휴업 안내가 아니라 경고다. 메뉴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그날 가게에서는 특별한 영업이 진행 중이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간다면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메뉴의 일부가 될 것이다. 팻말을 보았다면 돌아서라. 규칙 제7항. 나폴리탄의 향이 진해질수록 조리된 자가 많다는 뜻이다. 가게 안에 토마토와 양파의 달콤한 향이 진하게 퍼진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나폴리탄의 향기가 짙어질수록 더 많은 이들이 주방에서 조리되었다는 의미다. 향기의 강도는 희생자의 수에 비례한다. 만약 향이 너무 강해서 숨이 막힐 정도라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규칙을 어겼고 대가를 치렀다는 뜻이다. 향기에 취하지 마라. 그 향기 속에는 비명이 섞여 있다. 규칙 제8항. 눈을 감은 자는 이름이 지워진다. 닫히는 음악이 흐를 때 눈을 감는 순간 당신의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진다.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당신이 존재했던 모든 흔적이 사라지고 당신은 이름 없는 존재가 된다. 이름이 지워진 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정체성을 잃은 당신은 가게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이곳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눈을 감지 마라. 당신의 존재가 달려있다. 규칙 제9항. 지워진 이름은 메뉴로 복원된다. 이름을 잃은 자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환된다. 그들의 존재는 메뉴판 위에 글자로 복원되어 새로운 요리의 이름이 된다. 당신이 주문하는 특제 스튜나 오늘의 파스타는 한때 이름을 가졌던 누군가일 수 있다. 메뉴판에 낯선 이름의 요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규칙을 어겼다는 증거다. 당신은 메뉴가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규칙을 지켜라. 규칙 제10항. 규칙 제30항을 읽는 순간 당신은 식재료다. 규칙은 총 30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10개밖에 모른다. 나머지 규칙들, 특히 규칙 제30항은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그것을 모르는 채로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하다. 규칙 제30항을 잊는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금기를 어긴다는 의미이며 그 순간 당신의 역할은 바뀐다. 더 이상 종업원이 아니라 식재료가 되는 것이다. 규칙 제30항을 반드시 찾아내라. 당신의 생존이 달려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러다 규칙 제30항 옆에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닫히는 음악이 들리면 눈을 감지 말 것. 그녀는 숨을 내쉬며 웃었다. 이건 농담이죠? 주방장은 미소를 짓지 않았다. 폐점은 언제나 진지합니다. 그때 축음기의 음악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음표가 꼬이고 템포가 느려졌다. 그리고 거꾸로 재생되었다. 왈츠가 역으로 흘러가자 식당의 초들이 하나둘 꺼졌다. 어둠 속에서 주방장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서려 했지만 의자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요. 눈을 감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다. 그녀는 몸을 돌렸지만 주방장은 없었다. 대신 주방 문이 열려 있었다. 문틈 사이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익숙한 냄새. 토마토 소스, 버터, 볶은 양파, 그리고 타는 단내.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끓는 냄비, 불 켜진 스토브,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비어있는 접시 한 장. 그 위에는 낡은 이름표가 있었다. 손님.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건 제 이름이 아닌데요? 그러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말했다. 이제 당신의 이름이 됩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주방장은 이미 조리대를 마주 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국자가 들려 있었다. 오늘의 메뉴는 없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니 당신의 기억을 사용하겠습니다. 끓는 냄비 안에서 거품이 터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시야가 흔들리고 귀 속에서 왈츠의 마지막 구절이 거꾸로 울렸다. 음악이 완전히 멈추는 순간 불빛이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레스토랑 404의 문은 다시 열렸다. 늘 그렇듯 부드러운 향기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벽의 시계는 여전히 4시 44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메뉴판에는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의 메뉴는 나폴리탄이며 이전에 방문하신 손님의 기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는 따뜻한 접시 하나가 놓여 있었다. 토마토의 붉은색, 파스타의 윤기, 그리고 희미하게 느껴지는 향수 냄새. 창가의 남자가 포크를 들어 말했다. 오늘 건 꽤 부드럽군요. 주방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분은 끝까지 눈을 감지 않았으니까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완벽한 복원이군요. 그날 밤 레스토랑은 다시 폐점 준비를 했다. 축음기의 바늘이 천천히 돌아가며 낯익은 왈츠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벽에 걸린 규칙서의 마지막 줄이 희미한 불빛 속에서 빛났다. 닫히는 음악이 들리면 눈을 감지 말 것. 영업 종료 전 마지막 주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매뉴얼은 레스토랑 404의 폐점 의식 중 발견된 일부 기록입니다. 음악이 들리면 즉시 시청을 멈추고 눈을 뜬 채로 기다릴 것. 영상 시청 후 눈을 감는 행위는 메뉴 복원 절차로 간주됩니다. 폐허가 된 쇼핑몰. 전기가 끊긴 지 오래지만 엘리베이터만은 새벽마다 살아난다. 딱 한순간 새벽 3시 정각. 그때만 빛을 버튼에 불이 켜진다. 누를 수 없는 층, 존재하지 않는 버튼. 그걸 누르는 사람은 대부분 찾는 게 있는 사람들이다. 어제 잃어버린 사진, 10년 전의 목소리, 혹은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의 얼굴. 엘리베이터는 묵직하게 내려간다. 띵. 문이 열리면 공기가 다르다. 시멘트 냄새와 먼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향수 냄새. 벽 한쪽에는 거대한 거울이 있다. 그러나 제1조가 그것을 금지한다. 엘리베이터 P7층 이용 규칙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거울을 절대 보지 말 것. 엘리베이터 안쪽 벽면에는 전면 거울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P7층으로 내려가는 동안만큼은 그 거울에 비친 것이 정말 당신인지 확신할 수 없다. 2017년 3월 한 이용자가 호기심에 거울을 들여다보았다가 자신의 표정이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본인은 웃지 않았는데도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거울 속 존재는 당신보다 먼저 P7층에 도착한다.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 제2조. 내릴 때 엘리베이터 안에 남은 그림자를 세지 말 것. P7층 문이 열리면 밖은 어둡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은 여전히 밝게 빛난다. 그 순간 바닥에는 여러 개의 그림자가 비친다. 당신의 것만은 아니다. 함께 내려온 무언가의 그림자도 섞여 있다. 한 직원은 호기심에 그림자를 세다가 자신의 그림자가 2개임을 깨달았다. 하나는 함께 내렸고 하나는 엘리베이터에 남았다. 그날 이후 그는 항상 자신이 2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느낌에 시달렸다. 세는 순간 당신도 둘로 나뉜다. 제3조. 돌아올 때 버튼이 L이 아니라 0으로 바뀌어 있어도 놀라지 말 것. P7층에서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로비를 뜻하는 L 버튼이 0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가 있다. 0층은 존재하지 않는 층이다. 하지만 P7층을 다녀온 당신에게는 원래의 세계가 0이 될 수도 있다. 아무것도 아닌 곳. 시작도 끝도 없는 중간지대. 2019년 어느 방문자는 0을 누르고 올라갔고 로비가 아닌 텅 빈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거기서 나가는 출구는 없었다. 당신이 돌아갈 로비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닐지 모른다. 제4조. 만약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지 말 것. P7층은 조용하다. 발소리도 메아리 치지 않는 공간. 그런 곳에서 갑자기 당신의 이름이 들린다면 그것은 환영이 아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신을 이곳에 고정시키려는 시도다. 한번 대답하면 당신은 이곳의 기록에 등재된다. 2020년 한 방문자가 왜 이렇게 늦었어? 라는 목소리에 미안해라고 답했다. 그 후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대답은 계약이다. 거부할 수 없는.
제5조. P7층의 문은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 당신이 먼저 기억을 되돌려줘라고 속삭여야 한다. 문 앞에 서면 센서 등이 켜지지 않는다. 자동문도 작동하지 않는다. P7층은 청하지 않은 자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을 되돌려줘라는 문구는 일종의 암호이자 거래의 시작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찾으러 왔음을,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말. 속삭이는 순간 문 너머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마치 주저하듯 열린다. 들어오라는 뜻이 아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제6조.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을 밟지 말 것. 거기엔 당신이 산 기억의 가격이 적혀 있다. P7층 바닥 곳곳에는 낡은 영수증들이 흩어져 있다. 가까이서 보면 거기엔 날짜와 금액 그리고 항목이 적혀 있다. 이곳은 기억을 사고 파는 장소다. 영수증을 밟으면 그 기억이 당신에게 전이 된다. 남의 기억을 떠안는 것이다. 한 방문자는 실수로 영수증을 밟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장례식을 생생히 기억하게 되었다. 누구의 장례인지도 모른 채. 제7조.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갈 때 꼭 한 사람분의 무게가 더 실릴 것이다. 신경 쓰지 말 것. P7층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면 무게 센서에 이상이 감지된다. 분명 혼자인데 2명분의 무게가 찍힌다. 누군가 함께 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뒤를 돌아봐도 거울을 봐도 아무도 없다. 2016년 한 청소 직원은 이 규칙을 무시하고 엘리베이터 안을 샅샅이 확인했다. 그리고 천장 구석에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 거꾸로 매달려 웃고 있는 것을 봤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건 당신을 위한 배려가 아니다. 그것을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다. 제8조. 문이 닫히기 전 잠깐이라도 바깥에 불빛이 반짝인다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P7층 복도 끝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일 때가 있다. 마치 카메라 플래시처럼. 순간적이고 강렬한 빛.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누군가 나를 찍었다고. 그 사진은 어디에 보관될까? 2018년 한 남성이 그 불빛을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 SNS에 자신이 찍힌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P7층 복도에서. 하지만 그는 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다. 업로드한 계정 이름은 자기 이름이었지만 찍힌 순간 당신은 이미 기록되었다. 제9조. 올라온 뒤 거울에 비친 자신이 미묘하게 다르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 것. 지상으로 올라와 화장실 거울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헤어스타일, 표정, 눈빛.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본 내 얼굴과 다르다. 이건 교체의 신호다. P7층에서 무언가가 당신의 일부를 가져갔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놓았다. 말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린다. 당신 좀 이상해졌어라는 말과 함께 당신은 서서히 고립된다. 조용히 집에 가서 내일 아침 다시 거울을 보라. 원래대로 돌아와 있기를 바라며. 제10조. 다음날 아침 엘리베이터 버튼이 빛을 대신 당신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다면 기록을 즉시 삭제하라.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P7층이 당신을 소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버튼에 새겨진 이름은 당신이 이제 그곳의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 이상 방문자가 아니라 거주자. 전 직원 중 한 명이 이런 상황을 맞았다. 그는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이사를 갔다. 하지만 6개월 후 새 집 엘리베이터에도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P7층은 어디에나 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그 층은 당신을 기다린다. 삭제는 저항이지 탈출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P7층은 기억의 납골당이다. 여기선 잊힌 것들이 서로를 기억하려 안간힘을 쓴다. 사진 속 미소, 삭제된 음성 메모, 이름 없는 향기. 그들은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을 기다린다. 하지만 기억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되찾으려는 순간 당신의 꽃도 하나 사라진다. 그래서 제1조가 만들어졌다. 거울을 보지 말 것. 왜냐하면 거기 비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잊고 버린 누군가이기 때문이다. 문이 닫힌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상승한다.
버튼은 하나씩 꺼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불빛. L층. 그런데 문이 열리자 당신은 알게 된다. 이곳이 레스토랑 404다. 테이블 위엔 식히지 않은 나폴리탄 한 접시가 놓여 있다. 토마토 소스 냄새가 익숙하다. 포크를 들자 면발에 묻은 무언가 반짝인다. 그건 당신이 빛일층에 두고 온 기억 한 조각.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작은 금속 명찰이다. 오늘의 요리 빛일층에서 수거한 기억 파스타. 주의사항. 이 영상은 레스토랑 404의 복원 기록 중 일부입니다. 엘리베이터 빛일층의 규칙은 현실 공간과 무관합니다. 해당 메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기억 복원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예술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기억을 복원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을 잃을 위험을 동반합니다. 접속을 종료하려면 지금 화면에서 P7 버튼을 누르지 말 것. 레스토랑 404의 문 뒤편엔 아무도 찾지 않는 복도가 있다. 그 끝엔 간판도 없는 문 하나. 문턱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문장. 반납되지 않은 기억을 보관합니다. 그곳이 바로 잃어버린 도서관이다. 책이 아니라 기억이 꽂혀있는 서가. 표지마다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 대신 번호가 적혀 있다. 이곳의 사서들은 이름이 없다. 대신 서로를 숫자로 부른다. 237번 오늘 입고된 책은 몇 권이지? 기억 3권 그리고 하나의 망각입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낡은 종이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누군가의 지난 대화, 웃음 혹은 마지막 숨소리. 첫째, 이곳에서 책을 빌릴 때는 반드시 되돌려줄 기억을 남겨야 한다. 그것이 제3조의 규칙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소한 기억을 남긴다. 어제 먹은 점심, 우산을 잃어버린 날, 이름 모를 노래 한 소절. 하지만 이곳의 사서들은 알고 있다. 기억의 무게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워진 것으로 정해진다는 걸. 한 손님이 있었다. 그는 잃어버린 여동생의 편지를 찾고 싶다며 도서관을 찾았다. 사서 237번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어떤 기억을 남기시겠습니까? 손님은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떠나던 날 울지 않았던 나 자신을 반납하겠습니다. 책이 한 장씩 넘겨질 때마다 그 남자의 눈이 흔들렸다. 종이 위엔 잉크가 번지듯 그의 얼굴이 표정이 그리고 이름이 사라져갔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을 때 책 속엔 한 문장이 새겨졌다. 나는 나를 되돌려 주었다. 도서관의 규칙은 단순하다. 되돌려줄 기억이 없으면 책은 당신을 되돌려간다. 읽은 내용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 한 장면이 책 속으로 사라진다. 책장을 정리하던 사서 237번은 문득서가 사이에서 낯선 책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엔 이름도 번호도 없었다. 다만 희미하게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레스토랑 404의 나폴리탄 레시피. 그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조리 시작 전 반드시 기억을 하나 버리시오. 그 순간 사서는 자신의 이름을 잃었다. 그리고 그가 앉아있던 자리엔 238번이라는 명찰이 놓여 있었다. 잊었다고 생각한 건 도서관이 보관 중입니다. 반납기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도서관의 10가지 규칙 안내드리겠습니다. 제1항. 책은 읽지 말고 기억하라. 이곳의 책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글자를 눈으로 따라가는 순간 당신의 기억 속 어떤 한 부분이 페이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대신 책을 펼치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종이에 스며든 이야기가 후각을 통해 뇌로 직접 전달됩니다. 어떤 방문객은 이것을 독서가 아닌 흡입이라 부릅니다. 글자를 읽으려 시도한 사람들의 눈동자는 점차 하얗게 변하며 그들은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제2항. 기억은 글자가 아닌 냄새로 보관된다. 도서관의 모든 책은 고유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가죽 냄새, 타버린 종이의 연기, 바다의 피린내, 혹은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까지. 이 냄새들이 바로 전 소유자들이 남긴 기억의 흔적입니다. 당신이 책을 반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기억은 향기로 변환되어 책장 사이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가끔 서가를 지나가다 익숙한 냄새를 맡게 되는데 그건 당신이 잃어버린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제3항. 책을 빌릴 땐 반드시 되돌려줄 기억을 남길 것. 대출 절차는 간단합니다. 사서에게 당신의 기억 하나를 담보로 맡기면 됩니다. 행복했던 여름날의 기억, 첫사랑의 얼굴, 어머니의 목소리,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서는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기억을 부드럽게 추출합니다. 따뜻하고 아릿한 느낌이 들며 무언가 소중한 것이 빠져나가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기억은 책을 반납할 때까지 유리병에 담겨 보관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그 기억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제4항. 기억을 되돌리지 않으면 당신이 책이 된다. 대출 기한은 정확히 7일입니다. 8일째가 되면 당신의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손톱 밑으로 글자들이 검게 번져나오고 입술은 책갈피처럼 바스러집니다. 14일째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며 당신의 생각이 페이지 위로 인쇄되기 시작합니다. 21일이 지나면 완전한 변환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당신을 서가에서 발견하고 꺼내 읽을 것입니다. 당신의 일생이, 당신의 비밀이, 당신의 공포가 모두 이야기가 되어 제5항. 도서관은 언제나 404번째 페이지에서 멈춘다. 모든 책의 404페이지는 비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403페이지 다음은 바로 40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밤 4시 4분에 책을 펼치면 그 빈 공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얗게 일렁이는 페이지 위로 희미한 문들이 나타나고 그 문 너머로 레스토랑의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이것이 도서관과 레스토랑 404를 잇는 통로입니다. 단 들어가는 것은 쉬워도 나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6항. 사서는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린다. 이곳의 사서들에게 이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자신의 이름을 잊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빼앗겼습니다. 대신 각자의 등에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서샵 001, 사서샵 017, 사서샵 404. 번호가 높을수록 더 오래 일한 사서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서샵 001의 얼굴은 책장처럼 주름져 있고 그의 눈동자는 노란 종이처럼 빛발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당신처럼 방문객이었으나 책을 반납하지 못해 영원히 이곳에 남게 된 이들입니다. 제7항. 되돌릴 수 없는 기억은 음식으로 조리된다. 어떤 기억들은 너무 무거워서, 너무 어두워서, 혹은 너무 금지되어 있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습니다. 살인의 기억, 배신의 순간, 말할 수 없는 욕망들. 이런 기억들은 도서관 지하의 조리실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요리사들은 이 독한 기억들을 재료로 요리를 만듭니다. 레스토랑 404의 메뉴 중 가장 비싸고 위험한 요리들이 바로 여기서 탄생합니다. 그 요리를 먹으면 타인의 어두운 기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맛은 보장하지만 정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8항. 책의 냄새가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진다. 오래된 책들은 서서히 향을 잃어갑니다. 햇빛에 바래고 습기에 젖고 세월에 닳으면서 그 안에 담긴 기억의 냄새도 함께 증발합니다.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책은 빈 껍데기가 되어 서가 끝의 망각의 방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엔 수천 권의 텅 빈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었던 것들,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야기들. 가끔 그 방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존재했으나 잊혀진 것들의 애도. 제9항. 도서관의 문은 읽는 이의 망각을 먹는다. 도서관을 나설 때마다 당신은 무언가를 잊고 나갑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는지, 현관문을 잠갔는지, 혹은 더 중요한 것들. 출입문은 살아있습니다. 문지방을 넘을 때 당신의 발끝에서 기억이 빨려나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도서관의 입장료입니다. 자주 방문할수록 당신의 일상은 더 텅 비어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왜 이곳에 오기 시작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10항. 레스토랑 404의 메뉴는 항상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된다. 레스토랑의 셰프가 새로운 요리를 개발할 때 그는 먼저 도서관을 방문합니다. 특정한 감정을 담은 책, 특별한 순간을 기록한 기억을 찾아 서가를 헤맵니다. 그 책을 404페이지까지 읽어내려가면 페이지 사이에서 재료가 떨어져 나옵니다. 누군가의 첫 키스는 달콤한 꿀이 되고 이별의 아픔은 쓴 허브가 되며 폭수의 결심은 매운 향신료가 됩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이 한 접시의 요리로 재탄생합니다. 당신이 레스토랑 404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누군가의 인생 한 조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서관의 책은 빌리지 말 것. 책을 빌리게 된다면 당신이 다음 사서 번호가 될 수 있다. 레스토랑 404. 오늘의 메뉴판에는 낯선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지된 버스 708호 사라진 시간의 나폴리탄. 의자는 4개뿐이었다. 그중 하나엔 버스 정류장 티켓이 놓여 있었다. 번호는 708. 그리고 잉크로 덧칠된 경고문이 있었다. 제5조 운전사에게 이 버스 언제 출발하나요? 라고 묻지 말 것. 버스는 오래전부터 정류장에 정지해 있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실내등은 켜져 있었다. 누군가는 안에 있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의 앞쪽. 그곳에는 뒷모습만 보이는 운전사가 있었다. 한 손님이 나폴리탄을 먹으며 말했다. 기억 복원 요청이 이 버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렸다. 어느 날 출근길이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더니 출발하지 않았죠. 승객들은 불안해했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마치 자신이 아닌 사람의 기억을 말하듯 덧붙였다. 모두 목적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규칙 제1항. 버스의 시계는 언제나 7시 8분에 멈춰 있다. 당신이 이 버스에 탑승하는 순간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7시 8분은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이었거나 혹은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시간이다. 손목 시계를 확인해도 소용없다. 당신의 시계 역시 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의 지점에 수렴한다. 시간이 멈춘 공간에서 당신만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되돌아갈 수 없다. 규칙 제2항.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말 것. 창밖 풍경은 보되 유리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응시하지 마라. 처음에는 평범한 당신의 얼굴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5초, 10초가 지나면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지거나 당신이 짓지 않은 미소가 번진다. 그것은 당신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아니다. 반사된 존재는 거울 너머에서 천천히 독립적인 의지를 갖기 시작한다. 눈을 떼는 순간 그것은 사라지지만 어딘가에 남아 당신을 관찰한다. 규칙 제3항. 좌석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 버스 안 어디에도 번호판이나 표식은 없다.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몸은 본능적으로 특정 좌석을 향한다. 그곳은 과거의 당신 혹은 미래의 당신이 앉았던 자리다. 다른 곳에 앉으려 해도 묘한 불편함이 엄습하고 결국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이미 정해진 자리에 앉는 순간 당신은 이 여정의 일부가 된다. 좌석은 당신을 선택했고 당신은 그 선택을 거부할 수 없다. 규칙 제4항. 버스 내부에는 통로 끝에 문이 하나 더 있다. 열면 도착한다. 일반적인 버스라면 앞뒤로 2개의 문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 버스의 통로 끝 어둠이 가장 짙은 곳에 3번째 문이 있다. 그 문에는 손잡이도 표시등도 없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문을 열면 당신은 즉시 도착지에 다다른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도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을 여는 행위 자체가 종착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착했다고 해서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곳이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규칙 제5항. 운전사에게 이 버스 언제 출발하나요? 라고 묻지 말 것. 운전사는 존재하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운전석에는 희미한 윤곽만이 앉아있고 얼굴은 결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운전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바라본다. 그 시선이 닿는 순간 당신은 이미 출발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니, 정확히는 출발한 것이 아니라 출발할 수 없는 상태에 고정된다. 질문은 저주가 되고 버스는 영원히 정차한 채로 당신만이 움직인다. 규칙 제6항. 물어본 순간 토착지는 당신의 사라진 시간으로 바뀐다.
출발 시각을 묻는 행위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다. 순간 버스의 목적지가 재설정된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의식하지 못한 채 흘려보낸 순간들, 혹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과거의 한 조각. 그곳으로 당신은 끌려간다. 사라진 시간은 공백이 아니다. 무언가가 그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도착한 당신은 그 시간 속에 홀로 남겨지며 왜 그 순간을 잊으려 했는지 뼈저리게 이해하게 된다. 규칙 제7항. 그곳에는 시계도 창문도 다른 승객도 없다. 사라진 시간으로 도착한 공간은 완벽한 공백이다. 시간을 확인할 방법도 외부를 볼 창문도 함께할 누군가도 없다. 오직 당신과 그 공간만이 존재한다. 벽은 희미하게 숨을 쉬고 바닥은 당신의 발소리를 삼켜버린다.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다. 이곳은 당신이 잊은 시간이기에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완전한 고립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의 기억과 마주해야 한다. 그것만이 탈출의 열쇠다. 규칙 제8항. 당신이 도착했다면 그 시간대에 당신은 이곳에 없다. 사라진 시간에 도착한 당신은 역설적 존재가 된다. 그 시간을 살고 있던 과거의 당신은 버스에 탄 현재의 당신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한쪽이 나타나면 다른 쪽은 사라진다. 당신은 유령처럼 그 시간을 떠돌며 과거의 자신이 남긴 흔적을 목격한다. 그러나 개입할 수는 없다. 단지 관찰자로서 자신이 왜 그 시간을 기억에서 지웠는지 목격할 뿐이다.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자비일 수 있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규칙 제9항. 버스가 다시 멈추면 누군가의 기억이 복원된다. 사라진 시간을 지나 버스가 다시 정차할 때 공기가 미세하게 떨린다. 그 순간 누군가의 잊혀진 기억 하나가 현실로 돌아온다. 그것은 당신의 것일 수도 다른 승객의 것일 수도 있다. 복원된 기억은 완전한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파편화되고 왜곡되고 때로는 타인의 기억과 뒤섞여 있다. 그럼에도 기억은 돌아와야 한다. 버스는 잊혀진 것들을 수거하는 운송수단이며 정차는 배달의 순간이다. 규칙 제10항. 복원된 기억은 반드시 식탁 위의 요리로 나타난다. 버스에서 내린 당신 앞에는 낯익은 식탁이 놓여있다. 그 위에는 한 접시의 요리가 있다. 그것은 음식이지만 동시에 기억의 형태다. 냄새, 온도, 질감 모두가 특정 순간을 재현한다. 한 입 베어 물면 복원된 기억이 당신의 의식 속으로 흘러든다. 달콤한 맛 뒤에 슬픔이, 쓴맛 뒤에 후회가 숨어있다. 모든 요리를 먹어야만 기억은 완전히 복원되고 당신은 비로소 버스에서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기억이 다시 떠올려질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손님은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동자 속엔 멈춘 버스의 불빛이 비쳤다. 그날 이후로 난 늘 같은 꿈을 꿉니다. 버스가 멈춰있고 누군가 제게 묻죠.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 버스 언제 출발하나요? 레스토랑의 조명은 깜빡였고 식탁 위에 나폴리탄은 식어 있었다. 면발 사이로 하얀 버스 티켓이 끼워져 있었다. 번호 708. 출발 시간 공란. 도착지는 사라진 시간. 주방의 벽면에 걸린 안내판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당신의 기억이 멈춘 곳, 그곳이 바로 당신의 목적지입니다. 레스토랑 404는 오늘도 아무 표지 없이 어둠 속에 떠 있다. 문을 열면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오래된 전화기들이 규칙적으로 울린다. 종업원은 말한다. 오늘의 요리는 삭제된 음성 메시지로 만든 나폴리탄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번호가 지워진 휴대전화 한 대가 놓여 있다. 그 안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음성 기록들, 삭제되었으나 사라지지 못한 말들이 붉은 소스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종업원은 복원을 시작하며 10가지 규칙을 건넨다. 심야 시간대에 통화 안전 수칙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제1항. 절대로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지 말 것. 새벽 2시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가장 흐릿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에 전화를 거는 순간 당신이 의도한 상대가 아닌 다른 존재가 수화기 너머에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전화선은 보이지 않는 통로가 되고 한번 연결된 그것은 당신이 끊어도 완전히 단절되지 않습니다. 설령 급한 용무라 해도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새벽 2시의 통화는 초대가 되어버립니다. 규칙 제2항. 통화 연결음이 들리면 즉시 호흡을 고르게 할 것.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당신의 호흡은 전화선을 타고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불규칙한 호흡은 당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그것은 저편의 무언가에게 당신이 약한 존재임을 알립니다. 고른 호흡은 일종의 방어막입니다. 평온함을 가장하세요. 전화기 너머의 존재들은 공포를 먹고 자라며 당신의 흔들림이 그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심호흡 3번 천천히. 규칙 제3항. 화면에 뜨는 번호가 생소해도 받지 말 것.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 특히 심야에 울리는 전화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번호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받는 순간 당신의 음성이 기록되고 당신의 존재가 확인됩니다. 호기심은 위험합니다. 설령 반복해서 걸려와도 무시하십시오. 진짜 사람이라면 문자를 남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응답하기를 기다리는 무언가입니다. 규칙 제4항. 3초 이상 침묵이 흐르면 바로 끊을 것. 통화 중 3초 이상의 침묵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편의 존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의 반응을 살피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신과의 연결고리가 강해집니다. 3초가 지나기 전 어떤 변명도 사과도 없이 즉시 통화를 종료하세요. 주저하는 순간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침묵은 그들의 언어입니다. 규칙 제5항. 누구세요? 라고 말하지 말 것. 이 질문은 당신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체를 궁금해한다는 신호입니다. 저편의 무언가는 당신의 질문을 초대로 받아들이며 대답과 함께 당신에게 더 깊이 침투합니다. 한 번 물으면 그들은 대답할 권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당신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닐 겁니다. 침묵을 지키거나 즉시 끊으세요.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욕구를 억제하십시오. 모르는 게 안전합니다. 규칙 제6항. 상대가 숨을 고르면 말 대신 눈을 감을 것.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호흡 소리가 규칙적으로 정돈된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당신과의 동조를 시도하는 신호입니다. 말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눈을 감고 당신의 의식을 차단하십시오. 시각을 닫으면 그들과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눈을 뜬 채 대화하면 당신은 점점 그들의 리듬에 맞춰지고 결국 구별이 모호해집니다. 눈을 감은 채 10까지 세고 조용히 전화를 끊으세요. 규칙 제7항. 목소리가 아닌 소리가 들리면 기록하지 말 것. 긁히는 소리, 찢어지는 소리, 알 수 없는 울림. 이런 소리들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그 소리를 현실로 고정시키는 행위입니다. 한 번 기록된 소리는 당신의 공간에 남아 반복 재생되며 당신을 찾아올 통로가 됩니다. 들었다면 즉시 잊으려 노력하세요.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그 소리들은 당신의 기억 속에서도 살아 움직입니다. 절대 기록하지 마십시오. 규칙 제8항. 이미 삭제한 음성이 다시 뜨면 무시할 것. 분명히 지웠던 음성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휴대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삭제된 것이 돌아온다는 것은 저편의 무언가가 당신의 기기에 접근했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재생하지 마세요. 다시 지우려는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접촉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세요.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무관심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규칙 제9항. 전화를 마친 뒤 자신의 이름을 확인할 것. 심야 통화 후에는 반드시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3번 또렷하게 말하세요. 긴 통화는 당신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묘한 대화를 나눈 후에는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름을 말할 때 목소리가 낯설게 들린다면 당신의 일부가 아직 통화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찬물로 세수하고 이름을 다시 확인하세요. 당신은 당신입니다. 규칙 제10항. 끝까지 기억나지 않는 문장은 받아들이지 말 것. 통화 중 상대가 한 말 중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상기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의식이 자동으로 차단한 정보입니다. 그 문장들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거나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하려는 순간 그것이 당신의 머릿속에 각인되고 이후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기억의 공백을 그대로 두세요.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불이 꺼지고 복원이 시작된다. 휴대전화의 스피커에서 낮고 온기 없는 숨소리가 센다. 그 속도는 오래된 테이프처럼 일정하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소스의 붉은 기운이 일렁였다. 숨소리는 단순한 잡음이 아니다. 누군가 말하려다 지워진 말, 되돌리고 싶어 지웠던 말, 당신이 과거에 끝내 남기지 못한 말들. 종업원은 조용히 말한다. 이 숨소리는 손님 본인의 과거입니다. 삭제되었다고 믿었을 뿐 실제로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죠. 숨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이어 아주 약한 속삭임이 들린다. 기억에는 존재하지 않던 문장이다. 그러나 낯설지가 않다. 숨소리는 마치 현재의 당신에게 지워진 과거가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신이 잊은 말을 대신 전하려는 듯 느리게 호흡을 부딪힌다. 그 순간 규칙 중 5개가 떠오른다. 누구세요? 라고 말하지 말 것.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묻고 만다. 그리고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숨소리는 형태를 갖는다. 과거가 현재로 걸어온 목소리는 더 이상 삭제된 음성 메시지가 아니다. 당신이 과거에 남기지 못했던 말이 당신 목소리로 복원된 것. 여기서 나폴리탄이 완성된다. 당신의 붉은 기억 엉킨 후에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면과 소스처럼 뒤섞인다. 종업원은 조용히 접시를 밀어낸다. 삭제된 음성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문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규칙을 덧붙인다. 혹시 오늘 밤 2시에 전화가 온다면 받지 마십시오. 그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손님 본인이 남긴 통화 기록의 잔향이니까요. 불빛이 꺼지고 전화기들은 다시 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휴대전화는 그 순간 조용히 화면을 켠다. 삭제된 음성 사서함에 새 메시지 1개가 추가되었다는 알림과 함께 최종 경고 메시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칙들은 당신의 안전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규칙이라도 어기는 순간 나머지 규칙들은 무의미해집니다. 심야의 전화는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이며 한번 열린 문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규칙을 어겼다면 앞으로 일주일간 새벽 2시에 혼자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화벨이 울려도 절대 받지 마세요. 당신을 찾는 것은 사람이 아닐 테니까요. 기억하세요. 무지는 때로 축복입니다.